단국이 조선이 되거든요. 근데 단국의 마지막 제가 천리태지 동황태일이라고 하는 단군 안검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안검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면 고백에서 태어납니다. 이 곰을 검이라고 해요. 남자 신부. 근데 곰은 누구의 화신이냐 하면 마고의 화신입니다. 마고의 고자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마고의 고는 여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곰은 마고의 여신이 별입니다. 그래서 그 마고 여신의 별명이 곰으로 형상화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곰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고 신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단군은 마고 신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북극오성을 보면은 북극오성에 천재성이 있고, 천재성은 뭐예요? 북극성이고, 그 다음에 황우성이 있어요. 황우성은 마고성이에요. 그 다음에 서자성이 있어요. 서자성은 하늘천하입니다. 자, 우리 창제 신화에서 마고와 황후와 서자성이 결혼을 해요. 이게 단군신화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태어나느냐면 우리 단군이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 창제 신화의 저희 마고보얄 뺀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져요? 천지성이 빠져요. 누가 빠질 거예요? 서자성하고 황우성이 결혼하기 때문에 거기서 왕따가 나가는 건데, 이것은 우리 정통 속에서 왕따가 당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정통 속에서 왕따가 당했어요? 내면이 있지 않기 때문에 왕따가 당했어요. 서자성이라는 말은 서자 한우성이라는 말이에요. 한우의 관직이 서자예요. 그 서자는 지금으로 말하는 내면자, 공정 안정이 후원부장, 이런 직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역사가 여기 지금 곰 청동 조각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뱀사자가 역시 여기도 쭉 이것도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뱀사자가 이런 사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신우를 책상 신우를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문자는 어떤 뜻이냐면 그림을 그린다는 뜻도 있고, 문자를 쓴다, 글씨를 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림과 글씨의 근원이 되는 문자가 뱀사자. 동양 같은 경우도 서예 이런 데 보면 반드시 사, 누구누구 사,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뭐예요? 뱀사자를 하는 것입니다. 훈경에서 나오는 문자. 그런 누가 썼다, 누가 그렸다 하는 표시로 일단 약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야자. 야자는 이게 뱀이 볼록할라졌죠? 딱딱하죠. 이건 아들 자자를 표현되는 땅. 땅이 몸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게 이게 야자예요. 그래서 이 야자는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한의로 숨겨있는 의미죠. 여운이라는 뜻을 가져요. 내가 사는 동네가 성주사인데, 성주사를 싹 넘어가면
어떤 동네가 있냐면 대야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대야동은 이 야자가 이 야자. 그러니까 큰 영웅이라는 이름의 동. 이게 큰 영웅은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마고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그 지명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생활 속에는 고대사들이 다 그대로 녹아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홍산수도 있는데 뱀에게서 물고기가 태어나. 이걸 장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하이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족의 성이 사성에서 어성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너무 이제 오래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문자다. 그 문자를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져. 나는 오늘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역사가 무슨 저 구름담는 역사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역사는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문자 속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그 문자를 지나인들은 무슨 문자라고 말을 하느냐면 진나라 문자라 이렇게 말해요. 그 진나라 문자가 아니죠. 근본은 한국 문자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조선에 와서 크게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번조선을 발전시키는 문자는 바로 번조선의 번자하고 번조선이 생겨는 땅인 번우라는 지명이 들어있는 문자, 두 문자에서 파생된 그 가차 문자들이 번조선의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시문 중에서도 엄청난 문자가 나와요. 근데 이 문자는 그냥 가차 문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소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문자를 막 만들어요. 거기서 수백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엄청난 문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한국을 우리 역사에서 왕따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제 우리는 한국이라는 역사를 우리 역사에 다시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신화실자는 강성 집안의 포로가 된 포로를 의미하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강성 집안에서 포로를 잡아서 신하로 삼은 성이 희씨예요. 근데 희씨의 조상이 누구냐면 황제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포로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집안이기 때문에 항상 반란을 꿀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반란을 꿀고 그 반란이 언제 일어나냐면 베델나라 14세 천왕인 치우천왕, 그러니까 좌우지 천왕 때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자기 배달한 형님 유망을 공격을 해서 유망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반란을 일어나요. 근데 치우천왕은 그때 배달나라의 천왕이기 때문에 그 황제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하죠. 그 싸웠는데 황제가 이긴 치우천왕이 지고 치우천왕이 전생했어요. 이런 역사가 들어있는 게 이 족속 가운데, 족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강성 집안하고 품성 집안하고 기성 집안이 다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거든요.
그 황제의 구성이 그게 하나가 있어가는 게 황제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내려요. 지금도 진화인들은 자기들은 황제의 구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냐 하면 반란을 일으킨 황제의 구성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그림은, 이 그림은 귀군원이라고 하는 사당, 그러니까 황제 치유 유망 세 분을 모신 그 사당이 삼조당이라고 하는 그 당에 모신 복합이에요. 그 복합 세 분을 그래서 모셨어요. 황제가 있고, 황제 노란색이죠. 요 붉은색은 영제예요. 유망. 그 다음에 치우천왕이 있어요. 치우천왕은 흑색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 세 분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치우천왕을 그 진화인들은 자기 조상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또 유망도 자기 조상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황제만 자기 조상으로 모셨는데, 근데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처음에는 유망은 자기 조상으로 끌어들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치우천왕도 자기 조상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삼조당이라는 사당을 짓고 모시면서 아시아의 역사를 전부 자기들의 역사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여기 보면 이 그림은 맨 왼쪽은 이태리 도모도 성당의 구조예요. 여기 보면 용에게서 인간이 탄생을 해요. 근데 용이 입으로 인간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여기 옆에는 이것이 우리나라 오해분 사오묘의 벽화에 나오는 항이에요. 그러니까 항용이 이태리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것은 나라야나라고 하는 북두칠성이에요. 그러니까 북두칠성 나라야나에는 7개의 나라가 여기 몸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뱀이 다 풍미족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 풍미족이 이렇게 끌려 문자를 전부 가짜 문자를 만들어서 다 의미를 부여했어요. 여기 어떤 숟가락이 나오네요. 이 숟가락이 무슨 숟가락이냐 하면 어정비라고 하는 이름의 숟가락. 그러니까 어는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성을 가진 어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붓으로 고기어자가 들어가 있는 성을 가진 어시 부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시부족은 포로를 잡아서 소재나 맺고 국을 끓여요. 그 국물을 떠먹는 숟가락이 이게 어정이에요. 근데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생기냐 하면 치우천왕을 황제가 죽여서 소재 넣고 삶아서 숟가락을 만들어서 퍼먹는 그런 퍼포먼스를 시작하면서 생긴 거예요. 이게 도가의 어떠한 이런 의식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빗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는 기성을 가진 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슷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당국 사람이에요. 근데 당국 사람이 되기 전에는 파란만장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구예요. 자, 처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견융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개견자에다가 용자는 용족이라고 하는 그 용자. 용족으로 부르다가 농사를 지면서 그 개견자 옆에다가 가증자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가증자가 있는 그 교문종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품이라고 하는 분이 교문족의 우두머리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오선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고대사에 보면 오선족이 나오거든요. 오선족이 무슨 뜻이 나오면 오이족의 후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오이족은 또 누구의 후손이냐면 조이족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조상이 조이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역사에서 이 기품이라고 하는 분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분은 아주 멋있는 그런 아주 신기한 역사가 있어요. 그 신기한 역사가 여기 두라고 하는 제기에 이 두에 8개의 곡식점, 이건 뭐냐면 8개의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두에다가 곡식 8종류의 곡식을 담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줄 때 썼던 제기예요. 두자. 근데 이 두자가 번조선의 유물이 대문이라는 데서 발견됩니다. 근데 천문도에 보면은 팔곡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팔곡성. 이게 아마 팔곡성이 되거든요. 이 팔곡성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제기가 있지. 이 제기인데 제기에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끝도 팔각 성 문체투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검은 도자기에 팔각성을 새겨서 만든 그 두란 그 제기란 뜻이죠. 자, 근데 여기 왜 팔각?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팔주령이라고 하는 무당 방울에 팔주령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팔주령은 8개의 방울이 달린 무당 방울이에요. 근데 이걸 손에다 이렇게 딱 끼고 흔들어요. 그럼 그 방울 소리가 나게 되겠죠. 거기에 대응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들은 곡식을 감흥시키려면 팔주령을 흔들어야 돼요. 팔주령을 흔들면은 여기에서 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팔곡성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런 그 기 이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대단히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 곡식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팔곡성의 신령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품이라는 분이 팔곡성의 신령에 올랐기 때문에 기품한테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고 또한 풀치는 방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잠시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도에 연두는 이제 당국의 땅이다 이렇게 지도에 그려놓은 연주는 지수와 화나 사이의 큰 땅이에요. 여기가 연주는 거예요. 여기가
단국의 영토. 또 단국은 세 분의 제가 다스렸는데 청이, 진유, 태일 세 분의 제가 다스렸거든요. 청일이 세워요. 근데 이분이 베를라를 16대 청왕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유는 홍제라고 하는 이분은 베를라의 17대 청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일은 마지막 청왕으로 단군 왕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주는 그 세 분이 다스린 단국의 땅을 하는 곳이죠. 이 연주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기풍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풍은 원래는 황해를 통제하는 하벨이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제국고시 나고 그 다음에 전국고향하고 불추산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전국고향 편을 들었거든요. 싸우다가 전국고향이 졌어요. 제국고시. 그러니까 이 기풍은 이 땅에, 고노란 땅에 있을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단국으로 귀순을 해요. 그러니까 단국의 홍자가 받아들여요. 남강 북쪽에 있는 땅을 주고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긴 나라가 유소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소국은 나중에 단군왕동이 조선을 선택했을 적에 번져서는 땅이 되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이 유주라는 땅에 있어요. 자, 근데 그분이 홍제의 그 수하에 들어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제국고심이 단국을 쳐들어요. 그러니까 수주라는 곳에 분하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수주의 분하라는 강을 넘어서 제국고심이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가서 기풍이라는 분이 제국고심하고 싸워요. 근데 제국고심이 지고 물러나죠. 그러니까는 단국의 홍제가 이제 그만 기성을 써라. 앞으로는 소송을 써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소송으로 성을 바꿔요. 기성. 그래서 기성이 없어져요. 역사에서. 그리고 소송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느냐 하면 고기여자가 들어가요. 이게 다 소송과 관련 있는 문자. 그러니까 소송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단국이 조선이 되거든요. 근데 단국의 마지막 제가 천일태지 동황태일이라고 하는 단군 왕건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왕건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하면 고객에서 태어납니다. 이 곰을 검이라고 해요. 남자 신이다. 근데 곰은 누구의 화신이냐 하면 마고의 화신입니다. 마고의 고자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마고의 고는 여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곰은 마고의 여신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마고 여신의 병명이 곰으로 형상화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곰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고 신으로 보겠죠. 근데 단군은 마고 신의 작자입니다. 우리가 북극오성을 보면은 북극오성에 천재산이 있고, 천재산은 뭐예요? 북극산이고, 그 다음에
황우성이 있어요. 황우성은 마보성이에요. 그 다음에 서자성이 있어요. 서자성은 한은초만이거든요. 우리 창제 신화에서 마호와 황후와 서자성이 결혼해요. 이게 당공신화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태어나느냐면 당나라는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 창제 신화인 저희 마법보살 빼앗는 신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져요? 천지성이 빠져요. 왜 빠질 거예요? 서자성하고 황우성이 결혼하기 때문에 거기서 왕따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정통 속에서 왕따가 당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정통 속에서 왕따가 내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자성이라는 말은 서자 한우성이라는 말이에요. 한우의 관직이 서자예요. 그 서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맹부장, 흥정안정, 흥부장 이런 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역사가 여기 지금 청동 조각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뱀사자가 역시 여기도 쭉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뱀사자가 이런 사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책상 식물을 놓으시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문자는 어떤 뜻이냐면 그림을 그린다는 뜻도 있고 문자를 쓴다는 글씨를 쓴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림과 글씨의 근원이 되는 문자가 되는 사자. 동양 같은 경우는 서예 이런 데 보면 반드시 누구누구 사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뱀사자를 한 것입니다. 풍경에서 나오는 문자. 이런 누가 썼다, 누가 그렸다, 이런 표시도 일단 약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야자. 야자는 이게 뱀이 돌로 갈라졌죠? 이건 아들 자자로 표현되는 땅이 몸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게 있기 야자. 그래서 이 야자는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함의로 숨겨있는 땅이죠. 여운이라는 뜻을 가져요. 내가 사는 동네가 성주산인데 성주산을 싹 넘어가면 어떤 동네가 있냐 하면 대야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대야동은 이 야자가 이 야자예요. 그러니까 큰 영웅이라는 이름의 동. 이게 큰 영웅은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마고 한 명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명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생활 속에는 고대사들이 다 그대로 녹아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홍삼술도 있는데 뱀에게서 물고기가 태어나요. 이거를 장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족의 성이 사성에서 어성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너무 이제 오래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문자다. 그 문자를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져. 나는 오늘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역사가 무슨 저 구름 역사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역사는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문자 속에 그냥 살아있어요. 근데 그 문자를 지나인들은 무슨 문자라고 말을 하느냐면 진나라 문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진나라 문자가 아니잖아요. 근본은 한국 문자에서 시작입니다. 그리고 본조선에 와서 크게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본조선을 발전시키는 문자는 바로 본조선의 본자하고 본조선이 생겨는 땅이 본우라는 지명이 들어있는 문자, 부문자에서 파생된 그 가차 문자들이 본조선의 문자를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소시문 중에서도 엄청난 문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자는 그냥 가차 문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소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문자를 막 만들어요. 거기서 수백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엄청난 문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국을 우리 역사에서 왕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제 우리는 한국이라는 역사를 우리 역사에 다시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